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장 분석 들어보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짧은 거래일 동안 어떤 전략 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신성원입니다. 네, 오늘장 결국에 막판에 들어 올렸습니다. 외국인도 방금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모두 매수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눈치장처럼 시작을 이제 좀 했었는데 막판에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들도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좀 한 마무리를 막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장 흐름은 저는 지속되는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이제 눈치장 속에 반등 모색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좀 많았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가 아침마다 미국 시장을 보고 이제 이 투자자라면은 항상 개장 준비를 하는데 항상 미국 시장이 계속 좀 요즘에 부진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외국인 수급들이 살아 있으면서 그래도 시장의 지수는 좀 반등을 그러니까 저 하락을 좀 멈추고 그랬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좀 시장의 그 반등을 좀 돌리려는 그러니까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 이슈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오늘 거의 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실내 마스크 해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 속에 그다음에 우리 정책 관련 종목들이 좀 흐름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그 네옴시티 그리고 두바이 그 1형 뭐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가셔갖고 그 UAE랑 협력한 거, 그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시도했다. 그런 것들이 좀 주요 이슈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계속 이제 이번 주에 그 흐름을 섹터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뭐 챗봇 관련해서 그런 AI 관련, 또 AI라기보다 또 AI 외에 AI가 응용되는 헬스케어까지 응용되는 그런 분야까지도 좀 영향이 있었던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리오프닝, 네옴시티, 그리고 신기술의 확장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 계속 시장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을 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참고 자료 여기 띄워질지 모르지만 그 FGI 인덱스를 좀 보시면 일단은 우리는 명절이 있고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그 중립으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만큼 이제 눈치 보는 장세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치 보기 장세라는 거는 결국은 박스권 움직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지금 새해 와서도 그 섹터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순환매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섣불리 예상하고 기대하고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결과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도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예전하고 이전에 그 11월, 12월에 나왔던 그 쌍봉 형태의 그런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다시 반등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박스권 안에 아직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이런 흐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을 좀 이끌 이슈들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필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은 이제 4분기께 나오는데 3분기도 안 좋았고 어쩌면 4분기도 평균적으로는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럼 눈높이를 이미 낮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FOMC에 대한 기대는 그냥 우리가 다 좋게만 좀 하는데 솔직히 지금 FOMC는 그냥 50bp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bp까지 마음속은 열어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거는 다 아니까 이 와중에도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실적을 좀 봐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빗장을 푸는 중국 관련 이 섹터
계속 지금 중국 모멘텀이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장이 버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차이나 모멘텀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섹터들, 여행주, 항공주 지금 계속 정말 비행기처럼 여행 가듯이 막 날아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엔터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YG 엔터부터 해서 다양한 뭐 디어유라든가 SM 관련 이런 종목들도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관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 오락 관련 이런 섹터들 계속 순환되는 것 같고요. 그럴 준비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하면 한한령 해제하면은 미디어 드라마나 이런 쪽이 아니라 게임주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뭐 판호 발급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게임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협력을 맺고 온, 이제 오늘 오시나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하는데 UAE랑 이제 협력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UAE에서 원전 등에 20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오후에도 이제 시장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나 뭐 우진, 에너토크, 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이런 이제 반응이 빨리 나오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뭐니 해도 대장주인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빠르게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져 있는 종목들을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섹터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단 휴장일도 이틀 있는데 우리 증시랑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정도만 쉬어가고 미 증시는 또 계속 열리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24일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은 우린 쉬는데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제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로 이제 뭐 공개하는데, 일본이 과연 계속 정책을 유지할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고, 또 미국의 12월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공동 개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시판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반응이 좋으면은 이슈가 된다면 우리 시장 이제 25일 날 열릴 때 치매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반응이 조금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보고요. 그다음에 24일 날은 그 MS 감원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GE, 그다음에 버라이즌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도 보고, 그다음에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랑 제조업 예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우리 이제 개장하는데 테슬라하고 IBM이 이제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LG노텍, 삼성전기 실적 발표하고, 26일 날 미국 4분기 GDP, 그리고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되고, 인텔 실적 발표, 그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일에는 이제 미국 12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자 지출, 그리고 미시건대 그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되고, 우리나라는 LG 디스플레이나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발표됩니다. 네. 네, 쉬시면서 방금 전해드린 이슈들은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수요일장 열렸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필요한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뭐 다 좋아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외국인이 이제 1월 달에 많이 들어와서 그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고 뭐 이러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1년치를 한번 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하락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구간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관점에서 박스장이 이제 지속될 것 같은데, 트레이딩 관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그 이상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나 종목들 시세가 나온다면 그 현금 비중 확보를 꼭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OMC가 이후에 FOMC가 발표된 이후에, 그러니까 일정이 끝난 이후에 모아진 현금을 갖고 어떻게 할지를 대응할지를 그때 가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아직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현금 좀 모아두셨다가 FOMC 이후에 또 종목과 업종별, 지수별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분도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K시간에서 또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연휴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잠깐 돌아보니까 1월 흐름이 나쁘지 않게 잘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휴장하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재충전의 시기 가지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